여러분 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회사 업무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5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업무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아마 업무력이 200에서 300까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의 5가지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일 잘하는 사람들을 요즘 표현으로 일잘러라고 하는데요. 일 잘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들은 분명히 무언가가 다릅니다. 17년간 제가 삼성을 다니면서 많은 일 잘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업무 방법을 모으고 모아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잘하고 싶다면, 특히 실행력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5가지를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 일을 리스트화 하라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현재 이 시점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해야 할 일, 다음 주에 해야 할 일, 그리고 이번 달에 해야 할 일, 오늘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리스트화해서 이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정해 놓습니다. 보통 그걸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 수첩, 다시 말해 다이어리에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깜빡 잊는 경우가 없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일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가지고 4분면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기계발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요도와 긴급도를 기준으로 해서 1, 4분면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 2, 4분면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3, 4분면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4, 4분면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 이 4가지를 가지고 자신이 현재 할 일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우선순위가 1순위인 일부터 가장 먼저 시작하라고 피터 드러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터 드러커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읽으셨을 텐데 3, 4분면에 있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은 버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4, 4분면에 있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은 위임하라고 합니다. 후배들에게 그 일을 넘겨줘서 후배들이 처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은 1, 4분면에 있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과 2, 4분면에 있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이 2가지에 집중하라고 자기계발서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의 이 그래프의 핵심은 1, 4분면에는 아무런 업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긴급할 때까지 놔뒀냐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업무의 실행력을 올리려면 긴급하다고 예상되는 일은 미리미리 처리해서 긴급하지 않은 시점에 해놔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시간 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저녁 11시에 이곳 서재에서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화하고 다음날 이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짜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다이어리를 펼쳤을 때 어제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 그것들에 맞춰서 리스트를 조정하죠.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 체크박스를 잘 활용하라고 나옵니다. 업무 리스트가 있으면 사각형으로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일단 비어있는 사각형은 계획인 겁니다. 미실행. 그리고 진행 중이면 한 줄, 진행이 완료됐으면 사선으로 표시, 위임은 화살표, 연기할 일은 왼쪽으로 화살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라고 하는데 저도 자기계발서에서 읽었던 이 체크박스 표시를 활용해서 오늘 해야 할 업무, 다음날 해야 할 업무를 골고루 배분해 놓곤 합니다. 업무력을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꿀팁을 다시 정리해 보면 자신의 업무를 리스트화하라는 것입니다. 리스트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의 업무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꿀팁입니다. 두 번째 꿀팁은 일단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상급자로부터 일을 받아오면 그 자리에서 일단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일하는 습관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상급자에게 업무를 받고 자리로 돌아오면 일단 그 일을 다이어리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 파워포인트나 워드 파일의 이름을 그 업무로 할당을 해서 파일을 생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들어서 메모해 놓았던 것을 러프하게라도 그 파일에 기록해 둡니다. 이렇게 지시받은 업무에 대한 파일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들었던 내용을 빨리 기록해 놓기 때문에 향후 이 업무를 다시 되짚어 봤을 때 기억에 대한 왜곡이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해 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일을 0부터 시작하는 것은 결심이 필요한데요. 하던 일을 다시 꺼내서 하는 것은 그다지 진입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업무를 받아온 그 순간 조금이라도 시작해 놓는 겁니다.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리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두 번째 꿀팁은 일단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꿀팁은 바로 납기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지시받는 업무들의 대부분 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후배들한테 업무를 줄 때는 언제까지 완성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명확하게 납기를 줍니다. 납기를 주지 않고 일을 주면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은 원래 상급자로부터 지시받은 납기보다 자신만의 납기를 하루나 이틀 정도 당겨서 잡습니다. 모든 계획들은 납기로 인해 달성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납기는 목표 달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하고 실행력을 자극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회사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항상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죠. 납기가 없다는 것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업무도 분명 납기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일 잘하는 사람들은 리더로부터 받은 납기보다 하루나 이틀 전에 자신만의 납기를 갖습니다. 이렇듯 상사의 기대보다 조금 앞서서 업무를 마무리해 놓기 때문에 불쑥 상사가 찾아와서 혹시 그 일 어디까지 됐니라고 진척도를 물어봤을 때 초안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라고 상급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급자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상급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에 초안을 마련해서 같이 리뷰하면서 자료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납기를 당겨두면 상급자와 미진점을 체크해 볼 수도 있는 시간이 마련되고 갑작스레 업무 보고 일정이 당겨지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업무의 납기를 상사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사보다 조금 더 쉬프트 레프트 시켜 놓으면 자신의 실행력이 상당하고 업무에 대한 스피드와 퍼포먼스가 뛰어나다는 것을 상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자신만의 납기를 만드는 것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참 별것 아닌 약간의 디테일인데 역시나 일 잘하는 사람들은 디테일에 강한가 봅니다. 네 번째 꿀팁은 세 번째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초안을 빨리 만들어라 입니다. 상사가 보는 부하의 보고서는 언제나 허점투성입니다. 상사 자신도 경영진에게 보고하러 가면 자기는 완벽하다고 만든 보고서지만 경영진이 보기에는 허점투성이고 그것들을 많이 지적받죠. 똑같습니다.
하급자에서 리더로 간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스코프가 넓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던 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가 보는 보고서는 항상 허점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세상에 완벽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관한 업무를 받게 되면 초안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안을 빨리 만들어서 상급자에게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상급자와 같이 상급자의 방향에 맞게 수정을 하는 것이죠. 괜히 완벽함을 위해서 자기가 그 보고서를 납기일까지 쥐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급자도 자신의 기대보다 빨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가 시킨 것을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리뷰하고 수정하면서 자신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서 그 보고서에 대한 상급자의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안을 빨리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완벽한 보고서를 만든다는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리뷰와 수정도 좋지 않지만 한 번에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통 보고서 준비 요청을 받으면 다음날 아침 팀장님이 출근하셔서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포맷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채워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나 열흘, 보름같이 납기가 길게 주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제가 3일 내에 또는 5일 안에 초안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팀장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면 팀장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함께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는 후배들이 가끔 저에게 묻곤 합니다. 왜 선배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납기보다 일찍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라고 묻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을 더 빨리 하고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후배들이 스스로 깨칠 때 후배들도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번째 꿀팁은 초안을 빨리 만들어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알람을 설정하라입니다. 이것은 독서 습관을 만들 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똑같습니다. 저는 업무에 있어서도 두 가지 알람을 설정해서 업무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시받은 업무의 납기를 알리는 알람이죠. 업무를 전달받으면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리스트화하고 그것에 대한 납기를 정하고 스마트폰에 그 납기날 아침에 저에게 알람이 오도록 설정을 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지만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이죠. 상사가 지시한 업무에 납기를 못 맞춘다는 것은 상사에게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해서 알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람은 일을 할 때 집중력을 올려주는 알람입니다. 포모도로 타이머라고 하는데 어플에서 포모도로 타이머를 검색해 보시면 25분 정도 되는 동그랗게 생긴 빨간 알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켜놓고 그 25분 동안 저는 한 가지 업무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거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거나, 이렇게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포모도로 타이머의 알람을 활용해서 제 자신의 환경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중력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별것 아닌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집중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5가지의 꿀팁이 여러분의 업무력을 100%에서 200%, 300%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업무를 받게 됩니다. 업무를 받게 되면 자리로 돌아와서 그 할 일을 다이어리에 적고 납기일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실제 납기보다 조금 이른 자신만의 납기를 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스마트폰에 납기일에 대한 알람을 설정하죠. 일단 간단히 그 일에 대한 보고서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상사로부터 들었던 업무에 대한 방법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초안을 만듭니다. 일을 할 때는 타이머를 맞춰서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높입니다. 그렇게 빨리 만든 초안을 납기 전 상사에게 미리 보여줘서 함께 리뷰하면서 좀 더 완성된 본으로 만들어 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가 5가지 꿀팁이 모두 녹아있는 업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이것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일잘러가 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성과가 점프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